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1-16 WKBL KB스타즈 신한은행 해시태그 홈팀 KB스타즈 우승 6패. KB스타즈는 직전 경기 111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89-73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1228 홈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72-81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3-29, 3점 슛신 -6, 범실 12-12의 결과. 강희슬이 10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완성하며 경기 운영을 책임졌고 박지수 24분 58초는 25득점을 올리며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골밑을 완전히 장악했던 경기. 이채은도 외곽과 돌파에서 힘을 보탰으며 팀 리바운드 우위를 바탕으로 4쿼터 23-14 초반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3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신한은행 2승 12패.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 112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55-7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0 홈에서 BNK 썸 상대로 61-74 패배를 기록했다. 8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45-35, 3점 슛 5-12, 범실 16-15의 결과. 2쿼터 9-30의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던 경기 후반 들어 미마 루이 16득점과 신이슬 10득점이 리바운드와 골밑에서 분전하며 추격을 시도했지만 외곽 수비와 공격 효율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1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KB스타즈가 홈에서 53-62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41-50, 3점 슛 7-6, 범실 5-14의 결과. 박지수가 결장한 경기였다. 올 시즌 1승 1패,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KB스타즈는 박지수의 골밑 복귀 효과와 강희슬의 경기 운영이 맞물리며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직전 경기에서 박지수가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득점력을 보여줬고 강희슬은 트리플 더블로 공수 균형을 잡았다. 홈에서는 성적 기복이 있었지만 리바운드 우위와 수비 집중력이 살아난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8연패 속의 공격 효율과 외곽 수비 모두 흔들리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KB스타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 KB스타즈 승리. 2.01-16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 대한항공. 해시태그 홈팀 KB손해보험 12승 10패.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111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7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9-8, 서브 6-3, 범실 20-22의 결과. 안드레스 비에나의 17득점과 후위 공격과 서브 에이스, 블로킹을 고르게 성공시키는 가운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승리의 중심이 된 경기. 아시아 쿼터 모하메드 야쿠비 개인적인 문제로 출국했지만 나경복이 10득점이 퀵 오픈과 백어택으로 결정적인 득점을 책임졌고 임성진과 박상아도 공수에서 힘을 보탰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7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대한항공 14승 7패.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113홈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8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12-8, 서브 6-2, 범실 28-30의 결과. 정지석과 임재영의 부상 이탈 속에 김선호를 선발로 기용했고 세트스코어 2-1을 만들며 흐름을 가져오는 듯 했지만 4세트에서 5차례 듀스 접전 끝에 28-30으로 패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흔들렸고 이후 5세트에서는 집중력 저하가 뚜렷했던 경기. 러셀의 29득점 분전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 마무리 완성도가 아쉬웠고 결과적으로 4연패에 빠지게 된 상황. 다만 올 시즌 처음 선발로 출전해 10득점을 기록한 김선호의 분전과 최종 결과는 패배로 끝났지만 경기력 자체는 앞선 3경기보다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맞대결에서는 KB손해보험이 홈에서 3-1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9-5, 서브 4-2, 범실 34-26의 결과. 올 시즌 2승 1패, 최근 5경기 2승 3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KB손해보험은 아시아쿼터 모하메드 야쿠비 개인적인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전력의 공백이 발생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정지석, 이재영의 이탈 이후 곽승석 선발과 포지션 변경, 김관우와 강승일 투입도 시도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김선호를 첫 선발 출전시킨 카드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고 연패를 끊기 위한 대한항공 선수들의 높은 집중력이 보장되는 이번 경기가 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핸디캡 대한항공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대한항공 승리. 3.01-16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정관장. 해시태그 홈팀 현대건설 13승 9패.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 111 원정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7 원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다. 8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3연패에 빠졌으며 블로킹 15-7, 서브 7-3, 범실 15-14의 결과 1세트를 따내며 5위를 점했지만 3세트 이후 리시브와 수비가 흔들리며 흐름을 내우며 역전패를 당한 경기. 자스티스 야우치가 23득점, 카리 가이스버거가 22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양효진도 14득점과 블로킹 5개로 버텼지만 3세트 비디오 판독 이후 분위기가 바뀐 가운데 4세트와 5세트에서 결정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역전을 허용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6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대전 정관장 6승 16패. 정관장은 직전 경기 113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8 원정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3연패를 기록했으며 블로킹 4-10, 서브 2-2, 범실 22-14의 결과 박은진이 9득점으로 분전했고 인쿠시와 박혜민도 각각 7득점을 기록했으나 추포 자네테 5득점, 20%의 공격력이 살아나지 못한 점이 뼈아팠던 경기. 전체적으로 공격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상대 공세에 밀렸고 범실 22개를 기록하며 스스로 무너졌던 상황. 기술적인 시도에서 나온 범실이 아니라 선수들 간 호흡이 맞지 않으며 발생한 범실이 많았고 최서연 세터의 토스도 불안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1승 9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홈에서 3-2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11-13, 서브 5-5, 범실 24-22의 결과. 올 시즌 3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현대건설은 최근 3연패에 빠졌지만 홈에서는 경기 운영과 전력 안정감에서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자스티스 야우치와 카리 가이스버거의 득점력은 꾸준하고 양효진의 블로킹과 중앙 장악력도 반등 여지가 크다. 반면 정관장은 자네테의 공격 침체와 잦은 범실로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원정 1승 9패로 약세가 뚜렷하다. 상대전 3연승과 홈 이점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현대건설의 승리가 예상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현대건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현대건설 승리. 4.01-17 리그왕 AS 모나코 로리앙. 이 경기는 템포와 방향 전환을 주도하는 팀과 스위칭 속도와 판단에서 뒤처져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상성부터 차이가 난다. AS 모나코는 미나미노가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비에레트 아클리오체 골로빈 조합이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공격 템포를 충분히 끌어올리고 있다. 비에레트가 박스 안에서 상대 센터백을 끌어당기면 아클리오체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와 1차 템포 업을 만들고 골로빈은 중앙과 왼쪽 사이에서 두 번째 방향 전환을 설계한다. 반면 로리앙은 중원 미드필더들의 스위칭 속도와 상황 판단이 뒤처지고 있어 공격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도 공을 너무 오래 끄는 바람에 상대 수비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모나코가 전방에서 압박 강도를 높여도 그 뒤에서 라인을 정리할 여유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공격 전환에서 리스크를 크게 느끼지 않고 과감하게 나설 수 있다. 아클리오체와 골로빈이 템포를 주도하며 방향 전환 타이밍을 한두 박자 앞당긴다면 로리앙의 3백과 더블 미들 블록은 전후반 90분을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로리앙은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들이 뒤로 내려오며 블록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나코 입장에서는 컷백 이후 흘러나오는 세컨볼 장면에서 추가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로리앙이 수마노와 파지스를 활용해 역습 한두 번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템포와 방향 전환을 완전히 장악하는 쪽이 모나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템포 조절 능력과 방향 전환, 라인 간격 관리 세 요소를 모두 감안하면 경기의 무게 중심은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차 모나코 쪽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핵심 포인트. 미나미노의 공백에도 비에레트 아클리오체 골로빈이 공격 템포와 방향 전환을 주도하며 전방 화력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로리앙은 중원 미드필더들의 스위칭 속도와 판단이 느려 공격 방향을 바꿔야 할 타이밍에 공을 과도하게 끌면서 수비 라인에게 회복 시간을 제공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모나코가 템포를 앞당기고 방향 전환을 빠르게 가져간다면 로리앙의 3백과 미들 블록은 90분 동안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템포와 방향 전환, 그리고 라인 간격 관리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AS 모나코가 흐름을 잡고 승부를 마무리할 타이밍에 더 가깝다. 5.01-17분 대3가 SV 베르더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이번 맞대결은 3백 수비의 위기관리 능력이 흔들리는 팀과 측면 공격 퍼포먼스를 앞세워 꾸준히 득점 기대값을 쌓는 팀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다. 브레멘은 리그 12위, 28실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수비 조직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실점 위기를 맞았을 때 라인을 안정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3백 앞에 서는 중원 라인 역시 공간 커버와 압박 타이밍을 동시에 잡지 못하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박스 앞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크나우프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과 마흐무드 다우드의 전진 패스, 에브누 탈리브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찬스를 만들어 내는 패턴을 갖추고 있다. 경기당 평균 2.06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상대에게만 득점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시즌 전반에 걸쳐 꾸준한 공격 기대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브레멘 입장에서는 은진마의 침투와 슈미트, 스탁의 중원 활동량을 활용해 역습 찬스를 노려야 하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 크나우프 측면 돌파와 에브누 탈리브의 포스트 플레이에 동시에 노출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프랑크푸르트는 다우드의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 브레멘의 전방 압박을 한번 흘린 뒤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찌르면서 3백의 간격을 흔드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브레멘이 전반 초반에는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비 간격과 체력 관리에서 약점이 드러나며 크나우프 쪽에서 균열이 생길 여지가 커 보인다. 프랑크푸르트는 평균 기대 득점이 2득점이 넘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득점 후에도 압박 강도를 쉽게 낮추지 않고 추가골을 노리는 성향을 보여왔다. 이런 스타일은 위기관리 능력이 불안한 브레멘에게 특히 부담으로 작용하며 한번 실점한 뒤 경기를 잠그기보다 추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상성이 좋지 않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상위권 경쟁을 위해 승점을 쌓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만족하기보다 새 경기치 결과를 한 번에 당겨오는 느낌으로 강하게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브레멘이 세트피스 한두 번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세컨볼 처리와 라인 복귀 과정에서 다시 역습을 허용할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3백 수비진이 크나우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퍼포먼스를 90분 내내 버텨내기에는 올 시즌 브레멘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종합하면 전술 완성도와 공격 기대값,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고려할 때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브레멘은 리그 12위, 28실점이라는 지표가 말해주듯 3백 수비와 전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에서 분명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크나우프를 축으로 한 측면 공격과 다우드의 전진 패스, 에브누 탈리브의 연계를 통해 경기당 평균 2.06득점에 달하는 꾸준한 공격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3백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파상 공세를 펼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브레멘 수비가 90분 동안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관리와 공격 기대값의 격차를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흐름을 잡고 가져갈 타이밍에 가깝다. 6.01-17세리에 AP사SC 아탈란타. 이 경기는 이미 30실점을 허용하며 최하위까지 추락한 피사의 수비 조직력과 후반부로 갈수록 세컨드 라인이 과감하게 올라서는 아탈란타의 공격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피사는 기본적으로 3-4-1-1을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 보려 하지만 실점이 쌓이면서 수비 라인의 자신감과 간격 컨트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가깝다. 마이스터가 뒤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며 라인을 끌어올려도 앞에서 압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며 그 틈을 상대가 파고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트라모니와 에비셔가 연결 고리를 막고 있지만 전술적인 혼란이 가중된 탓에 어느 타이밍에 압박에 나서야 하는지 어느 순간 라인을 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한번 수비가 흔들리면 두세 명이 동시에 같은 선수에게 달라붙고 다른 공간을 비워두는 이른바 집단적인 과잉 반응 형태의 실수가 나오기 쉬운 구조다. 반대로 아탈란타는 크르스토비치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수비 라인을 묶어두고 좌우에서는 케텔라에르가 드리블과 컷백, 에데르송이 이선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합류하는 입체적인 공격 패턴을 가져간다.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점유를 쌓아가며 피사의 수비 블록을 옆으로 흔드는데 집중하고 피사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부터는 하프스페이스 공략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막판 때 케텔라에르가 측면에서 돌파 후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누적되면 피사의 박스 안과 그 주변에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뒤엉킨 혼전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에데르송이 하프스페이스를 향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올라오면 페널티 박스 안쪽 혹은 박스 경계에서 흘러나온 볼을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피사는 라인을 내리면 전방 두 명과의 간격이 벌어져 역습 한 방에 의존해야 하고 라인을 올리면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가 크다. 게다가 순위와 실점 수치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까지 겹쳐 실점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는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점유와 위치 선정, 그리고 후반 하프스페이스 폭격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회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도 피사의 입장에서는 세트피스와 롱볼 한두 번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이 변수들이 경기 전체 흐름을 통째로 바꾸기에는 전술적인 완성도 차이가 너무 크다. 결국 전술 조직력, 라인 간격 관리, 후반 세컨드 라인의 전진 타이밍을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자멸에 가까운 수비 구조를 가진 쪽과 후반에 칼을 빼드는 공격 구조를 가진 쪽의 대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조적인 상성만 놓고 보면 스코어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확률은 아탈란타가 훨씬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피사는 이미 30실점을 허용하며 최하위까지 추락한 수비 조직력으로 라인 간격과 전술적인 역할 분담이 완전히 흔들려 있는 상태다. 아탈란타는 크르스토비치의 버티는 힘 대 케텔라에르의 측면 돌파와 컷백, 에데르송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중거리 슈팅이 결합된 공격 패턴으로 후반 승부처에서 위력을 극대화한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세컨드 라인의 과감한 전진과 하프스페이스 공략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사의 수비 혼란과 자멸성 패턴이 다시 한번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또 수비 조직이 붕괴된 피사와 막판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는 아탈란타의 조합이라면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끊어낼 타이밍에 더 가깝다. 7.01-17 잉글랜드 챔피언십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미들즈브러. 이번 맞대결은 하위권으로 떨어진 팀의 불안정한 위기관리와 승격 레이스를 주도하는 팀의 안정된 경기 운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35실점, 리그 18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 조직과 위기관리 능력이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기 내용에서도 실점 이후 경기 흐름을 바로잡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센터백과 골키퍼의 개별 역량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박스 앞 공간이 크게 열리며 세컨 볼 리바운드 상황에서 흔들리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경기당 평균 1.4득점을 꾸준히 기록하면서도 실점 상황에서도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하며 경기를 다시 자신의 흐름으로 끌고 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먼저 골을 넣느냐보다는 리드를 잡은 뒤 그 리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된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실점 후 라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들즈브러의 직선적인 침투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박스 앞 공간을 연속해서 내줄 위험이 크다. 미들즈브러는 해크니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속도를 늦춰 웨스트 브로미치의 압박을 한번 흘려보낸 뒤 다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승점 46점, 리그 2위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단순한 원정 경기 한 번이 아니라 승격 직행을 위해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하는 승점 3점이라는 인식이 선수단 전체에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쪽은 미들즈브러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웨스트 브로미치가 홈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는 타이밍에 추가 실점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 종합하면 위기관리와 결정력, 그리고 승격 레이스라는 맥락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들즈브러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번 시즌 35실점,
리그 18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 조직과 위기관리 능력이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들즈브러는 경기당 평균 1.4의 득점을 꾸준히 기록하면서도 실점 후 경기 운영을 다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 상위권 팀다운 안정감을 보여준다. 승점 46점으로 2위에 올라있는 미들즈브러 입장에서는 다이렉트 승격이 걸린 경기인 만큼 동기부여와 압박 강도에서 웨스트브로미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수비 불안과 위기관리 격차, 그리고 승격 레이스라는 맥락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미들즈브러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8.01-17 라리가 RCD 에스파뇰 지로나. 이 경기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해오는 에스파뇰과 포백 빌드업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싶은 지로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에스파뇰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상대를 만나면 전방 투톱과 측면 미드필더를 동시에 끌어올려 상대 포백과 더블 볼란치에 거칠게 달라붙는 전방 압박 패턴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 센터백이나 중원이 첫 터치에서 흔들리는 순간 에스파뇰은 그 지점에서 바로 공을 탈취해 몇 번의 짧은 패스로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파고드는 직선적인 전개를 선호한다. 키케 가르시아는 전방에서 높은 위치의 롱볼과 세컨볼을 버텨주며 하비 푸아도는 압박 이후 흔들린 수비 라인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서 한 번의 마무리 각을 만든다. 에두 엑스포지토는 전방 압박 성공 직후 공격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패스나 박스 앞 공간으로 파고드는 동료에게 연결하는 전환 패스 역할을 맡으며 높은 위치에서의 턴오버를 실제 슈팅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고리로 기능한다. 반면 지로나는 포백 빌드업을 유지해야 공격의 숨통이 트이는 팀인데 강한 전방 압박을 받는 날에는 센터백과 볼란치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공을 받는 선수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드는 약점이 드러난다. 바나트가 측면에서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지만 에스파뇰의 압박이 사이드까지 깊게 들어오면 횡패스와 백패스를 반복하다가 결국 실수를 유도당할 여지가 크다.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이 전진 지점에서 볼을 받아야 지로나가 살아나는데 1선과 2선에서 압박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정작 이 두 선수가 공을 잡는 위치가 점점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매치는 에스파뇰 입장에서 전방 압박으로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보는 상대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잡고 빌드업 라인을 정조준할 확률이 높다. 지로나 입장에서는 포백이 이 압박을 안정적으로 풀어내야 하지만 전방에서 연속해서 턴오버가 발생한다면 라인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 점유율과 공격 템포가 모두 떨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높은 진영에서의 볼 탈취와 그 지점부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속도 싸움에서 에스파뇰이 지로나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도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에스파뇰은 해볼 만한 상대에게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해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뒤 그 지점에서부터 페널티 박스를 곧바로 공략하는 전술이 팀 컬러로 자리 잡은 상태다. 지로나는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통한 빌드업을 선호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첫 줄에서의 작은 실수가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에스파뇰의 전방 압박 강도와 세컨볼 회수 이후의 직선적인 전개를 고려하면 지로나 포백이 90분 내내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전방 압박의 강도와 빌드업 리스크, 그리고 심리적인 흐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흐름을 끊어내고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에 가깝다. 9.01-17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 릴.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가 높은 파리 생제르맹과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블록이 급격히 느슨해지는 릴이 맞붙는 구도다. 파리 생제르맹은 초반에는 파비안 루이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가며 두에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와 터치라인 사이를 오가면서 서서히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크다. 곤살루 하무스는 전방에서 라인을 붙잡고 버티며 수비수와 몸싸움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에와 측면 풀백 8번 자원들이 동시에 전진하는 패턴과 잘 맞는다. 릴은 하랄손을 통해 짧은 패스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 압축이 유지되면 지루에게 볼이 전달되기 전에 전개가 끊기고 역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 중반부터는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율과 진영 우위를 조금씩 가져가고 릴은 수비 블록을 내린 상태에서 카운터를 노리는 그림이 자주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후반 승부처다. 릴은 후반 들어가는 체력 저하 구간에서 세컨볼 대처와 커버링이 확실히 느려지는 팀이라 이 타이밍에 두에와 파비안 루이스가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면 경기 양상이 크게 쏠릴 수 있다. 두에가 전진 드리블로 1차 압박을 벗겨낸 뒤 파비안 루이스가 방향을 한 번에 전환해주는 순간 릴의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곤살루 하무스와 측면 자원들이 동시에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예상된다.
이때 박스 안으로 올라가는 크로스와 컵백이 반복되면 릴 수비수들은 헤더 경합과 박스 앞 세컨드 슈팅 라인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해 단순한 볼 처리에서도 실수가 나올 위험이 커진다. 파리 생제르맹은 세트피스에서도 다양한 패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이 누적될수록 릴의 수비 집중력 저하와 맞물려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번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두에와 파비안 루이스가 세컨드 라인에서까지 강하게 라인을 밀어붙이면서 박스 주변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릴은 지루와 하랄손, 페르난데즈 파르도의 조합을 통해 한두 번 날카로운 역습을 만들 수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수비 조직력과 체력 운영 면에서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레이어와 세트피스 퀄리티가 더 자주 드러나고 릴은 박스 안으로 점점 더 깊게 말려 들어가며 크로스와 세컨볼을 견뎌야 하는 흐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번 골문이 열리면 추가 실점까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후반 쐐기골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경기다. 핵심 포인트: 곤살로 하무스의 문전 마무리, 두에의 드리블과 하프 스페이스 돌파, 파비안 루이스의 전진 패스가 결합된 4-3-3 공격 레이어는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포백을 계속 압박할 수 있는 구조다. 릴은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세컨볼 대응과 수비 지역 커버링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단순한 크로스 세컨볼 처리 상황에서도 박스 안과 앞 공간을 동시에 내주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코너킥, 프리킥 등 세트피스 패턴이 다양해 릴의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와 맞물릴 경우 쐐기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전술 완성도와 후반 템포, 세트피스 집중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 승부처에서 라인을 밀어붙이며 스코어까지 정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